안녕하세요. 709거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결사 가운데 망향정에서 달맞이를 하는 모습과 화자의 신선적 풍류를 서술한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선정에 대한 포부와 애민 정신이 표현되어 있고 신선이 먹는다는 술인 뉴아주를 마시며 달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신선적 풍류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이 경하거늘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기에 여기에서 이 밤은 화자가 달맞이를 하게 되는 시간적 배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사 마지막 단락에서 형성화되었던 화자의 내적 갈등이 가라앉기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상지척에 명호를 기다리니 해 뜨는 곳 가까이에서 명호를 기다리니 여기에서 부상은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자와 뽕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자로 되어 있는 한자어입니다. 이는 중국 전설에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닷속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나무나 그 나무가 있다는 곳, 다시 말하면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이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해바다 해 뜨는 곳 가까이에서 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이고 기다린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그 대상이 맑은 달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사대부 고전시가에서 해, 달, 별, 북극 등이 왕을 상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인 명월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셔광천대양이 되는 듯 숨는 고야 상서로운 빗줄기가 보이는 듯 하다가 숨는구나. 여기에서 서광천장이라는 표현은 천길이나 뻗은 상서로운 빛이라는 표현으로서 화자 기다리던 달빛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서광천장이라는 표현은 소동파 소식의 중추명월이라는 시에서 인용된 표현입니다. 명월 미출 군산고 달뜨기 전에는 무산이 높기만 하더니 서광천장 생백호 상서로운 달빛이 천길이나 뻗쳐 오르니 참고로 여기에서 백호라는 표현은 부처의 미간에 난 터럭으로서 달덩이에서 뻗치는 광명처럼 무량색의 광명을 비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즉 이렇듯 상서로운 달빛이 천길을 뻗쳐 오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 숨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여 화자의 기다림의 정서가 형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호를 바라보려고 했으나 이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렴을 곧튀어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구슬을 끼어 만든 발을 다시 걷어 올리고 옥돌같이 고운 층계를 다시 쓸며 여기에서 주렴은 구슬을 끼어 만든 발을 뜻하는 표현이고 옥계는 옥같이 고운 섬돌 또는 옥으로 만든 계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계명성 돋도록 고초 앉아 바라보니 샛별이 돋아오를 때까지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여기에서 계명성은 금성, 즉 샛별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숨어있는 달을 바라보기 위해 구슬로 끼어 만든 발을 다시 걷고 옥같이 고운 섬돌 또는 옥으로 만든 계단을 다시 쓸며 샛별이 뜰 때까지 꼿꼿이 앉아 바라봤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을 바라보기 위한 화자의 경건한 자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쉬움으로부터 경건함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가? 여기서 누가 보내주셨는지 모를 흰 연꽃이라는 표현은 화자가 기다린 대상인 달, 즉 임금을 뜻하는 보조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 듀흔 세계 남대되 다 베고져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모두 보이고 싶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세계라는 표현은 흰 연꽃으로 비유된 망향정에서의 달밤의 아름다운 경관을 뜻하는 표현이고, 이러한 장관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다라는 말의 뜻은 화자가 관찰사로서 지니는 애민 정신과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선정에 대한 포부가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에서는 기다리던 달을 바라보게 된 감탄의 정서와 이렇게 좋은 세계를 모두에게 보이고 싶다는 애민 그리고 선정의 포부가 드러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문장들과 함께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동해를 바라보며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서로운 달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 숨는 모습을 보고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화자는 다시 경건한 자세로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흰 연꽃같이 아름다운 달을 바라보며 화자는 감탄하고 애민 그리고 선정의 포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하주 가득 부어 달다려 물온말이 신선히 마시는 술을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여기서 뉴하주는 신선히 마시는 술을 뜻하는 표현으로서 이를 가득 부어 화자가 마신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화자가 스스로를 신선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다려에서 다려라는 표현은 현대국어에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이에서 이 말이라는 표현은 관동별고 본사의 다른 부분에서 정양사 진월 때 고튀어 올라 앉은 말이라는 표현에서 정양사 진월 때 다시 올라 앉으니라고 번역하며 말이를 해석하지 않았고, 또 다른 구절에서 현근을 못 내보아 망양경의 오른말이라는 표현을 하늘 끝을 끝내 못 보고 망양정에 오르니라고 번역을 해서 말이라는 표현이 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여기에서의 말이는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웅은 어디 가며 사셔는 기 니러니, 옛날의 영웅은 어디 갔으며 신라 때의 사서는 누구더냐. 여기서의 영웅은 당나라 시인 이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사서는 신라 때의 선도 4명을 뜻하는 술랑, 남랑, 영랑, 안상랑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나 만나보아 넷기별 묻자하니, 아무나 만나보아 이백과 사선에 관한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뭐도 멀샤. 선산이 있다는 동해로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화자가 선산을 찾아서 동해로 간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신선적 풍류를 즐기고 있고, 그렇게 가는 길이 멀고도 멀다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가 형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아주를 가득 부어 영웅과 사선의 소식을 듣기 위해 달에게 이를 물어보고 그중 아무나 만나서 옛 기별을 알고자 하니 선산 동해로 가는 길이 멀고도 멀구나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사회적 자아로서의 책임감인 선정에 대한 포부와 애민 사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개인적 자아의 욕구로서 신선적 풍류를 즐기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립적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갈등은 아직 그 씨앗이 남아있지만 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선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해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망향정에서 바라본 달맞이의 장관과 화자의 신선적 풍류를 서술한 단략을 살펴봤습니다. 출제 지점입니다. 화자의 내적 갈등의 해소를 암시하는 구조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락의 첫 번째 구절에서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어를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다림, 그리고 아쉬움, 경건함, 반가움 또는 감탄, 애민과 선정에 대한 포부, 이러한 방향으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년화의 원관념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년화의 원관념은 달이고 그 속뜻은 임금 또는 임금의 은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락 전체의 화자의 심리 변화를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명어를 기다리란 표현에서 기다림의 정서가, 베는 듯 숨는 고야 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의 정서가, 옥계를 다시 쓸며에서 경건함, 뉘라셔 보내신 고에서 반가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변화 추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듯 숨은 아쉬움에서, 옥계를 다시 쓰는 경건함으로, 백년화를 맞이하는 반가움과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는 애민정신과 선정에 대한 포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택지 2번이 답입니다. 단락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이리 좋은 세계 남대되 다 베고죠. 밝은 달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표현으로서 임금의 은혜 그리고 은총을 백성에게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보조관념 백년화의 원관념은 달이 되고 그 속뜻은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목민관으로서 갖는 선정에 대한 포부와 애민정신이 드러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